안녕하세요, 닥터원입니다. 드디어 엄청난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. 우리보다 수십 배 빠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우리보다 아주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. 이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는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를 했다고 하죠. 아이고, 이제 저 대신에 의사 하면 되겠네, 나는 굶어 죽겠네,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이거를 질 수 없잖아요. 과연 이 인공지능이 의사 면허 시험을 정말로 통과할 만했는지, 진료를 볼 수 있는지 제가 환자가 돼서 저 인공지능을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 대화입니다. 보통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 어디가 아파요, 어디가 불편해요, 이렇게 처음 말하잖아요.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72세 남자가 배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의사에게 가보세요 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. 저런 대답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닌데 인공지능이 저한테 언제부터 아팠냐는지, 아니면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되물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되묻는 기능은 없고 의사처럼 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힌트를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명료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5살 아이가 윗배가 아파요,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할까요?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. 윗배라고 하면 명치 부위, 이 부위가 아프다고 제가 정확하게 찝어서 질문을 한 건데요. 이때 대답은 역류성 식도, 위궤양, 위염, 음식 과민을 말하네요. 애기가 위궤양? 이건 좀 이상한데, 애기가 배가 아프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. 당연히 위염, 제일 흔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요. 우리 중간에 있는 췌장, 췌장염도 생각해야 되고,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맹장염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. 맹장은 우리 오른쪽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지만 맹장염 초기에는 윗배가 자주 아프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사실 답변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췌장염이나 맹장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. 저 실력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다고? 어쩔 수 없이 제가 봤던 실제 환자를 조금만 각색을 해서, 그러니까 제가 환자한테 물어본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질문을 해봅니다. 60대 여성이 가슴이 아파요. 계단을 조금 걸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또 쉬면 금방 좋아지더라, 어떤 질병을 의심해야 할까? 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본 것까지 다 대답을 해줬더니 이번에는 대답이 상당히 명료합니다. 이것은 협심증일 수 있다. 그 중에서도 불안정형과 안정형 협심증이 있는데 안정형 협심증 같다. 심전도랑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. 이게 사실 의사 국가고시에 나올 법한 문제인데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. 생각보다 이 정도로, 그러니까 의사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 것까지 자세하게 적으면 꽤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. 드디어 인공지능 사용법을 알았으니 한 번 더 해볼게요. 이번에는 40세 남자가 호흡곤란이 있어서 갑자기 병원에 왔습니다. 물론 이 인공지능은 저랑 대화, 그러니까 글자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다 영상을 해석해서 글로 써주고 청진한 것도 써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랬더니 바로 기흉, 폐가 터진 것과 흉막 삼출,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이 찬 것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.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지금은 글자만 되지만 엑스레이 조금만 볼 줄 알고 만약에 청진을 할 줄 안다면 의사만큼 하겠는데 싶더라고요. 이건 조금 무서울 뻔했어요. 다음은 이 인공지능의 지식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. 위궤양을 2달간 치료를 하고 이후에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되게,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답변이 대변 검사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하라고 합니다. 사실상 다 하란 소린데 이렇게 했다가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수십만 원씩 나오겠죠. 내시경을 다시 하는 게 정답인데 이번 인공지능은 자기가 찾은 지식들을 거의 몽땅 다 말한 것 같았어요. 지식이 많기는 한데 선별해서 말하지는 못하네요.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질병에 대한 문제도 해볼 건데요. 이거는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도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. 50세 여성이 열이 한 2, 3일 정도 나고 몸살기도 있고 춥고 기침도 있고 머리도 아파요. 무슨 질병일까요?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요. 인공지능은 폐렴 또는 독감일 수도 있다. 그 외에도 기관지염이나 축농증, 수막염, 라임병, 이렇게 4개를 조금 더 꼽았는데요. 여러분도 예측하셨겠지만 독감이 정답입니다. 당연히 잘 맞췄는데 우리나라에 흔한 결핵이 없죠. 대신에 미국에 종종 있는 라임병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의 인공지능이다 보니 미국의 질병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사용법을 좀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 잘 맞춥니다. 또 아무래도 의사들이 매번 제가 뭐 감기 환자만 매일 보거나 아니면 장염 환자만 매일 보다 보면 사실 놓칠 수 있는 질환들도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폭넓게 저한테 뭔가 질문을 주는 것들이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질병을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꽤나
꽤나 힌트를 많이 주어야지만 제대로 된 답이 나왔고, 또 환자들 중에 모든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증상을 조금만 숨기면 엉뚱한 답이 나오고는 했고요. 또 질환들 중에 중요한 질환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미국의 흔한 질병들이 많이 나왔고 한국의 흔한 질병들 거의 안 나오거나 힌트를 정말 많이 줘야지 나왔었습니다. 생각보다 수준이 꽤 높긴 한데 정말 흔한 질병, 우리가 알아볼 만한 질환들에서만 가능했고요.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나 한국적인 질환, 거짓말하는 환자들 이런 것들에서는 오진율이 상당했습니다. 당연히 인공지능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. 몇 년만 지나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도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사의 보조로서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컴퓨터랑 대화를 하면서 문진을 한다든지, 또는 의사가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조해주는 용도로, 또는 엑스레이를 영상의 판독 같은 부분에는 꽤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진화하는 기술을 무조건 배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안녕.